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있었던 특징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었는지 네. 그거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10월 둘째 주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장이 좀 많이 흔들렸던 거가 지난주 금요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잠깐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 거의 3천선 뭐 붕괴됐었나요? 하여튼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네. 그때 얘기를 했던 게 경협주액이 좀 있었고요. 그때 남북통신 연락선 복원됐다. 그래서 요즘에 그 경협주얘기가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나오죠. 그렇죠. 네. 게다가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네. 지금 직접 바뀌었죠. 무슨 위헌됐나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주요 인물 중에 하나죠. 그분 발언이랑 김정은 발언이랑 그렇죠. 나오는 것 같아요. 게다가 김여정 부부장이 원래 발언을 되게 세게 했다가 요즘에 유화적으로 좀 나오고 김정은의 발언도 여기 덧붙여치고 맞아요. 이러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약간 총대매요 그분이. 맞아요. 거기다가 메타버스나 콘텐츠 이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NP, 뭐 위직 스튜디오, 뭐 덱스터 요즘에 뭐 날아가는 종목인데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 주로 와볼까요? 네. 이번 주에 나왔던 언급됐던 종목 월요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요일 아니죠. 화요일장부터였죠. 그렇죠. 이번 주에 화요일장. 화요일장에 일단 특징적이었던 종목이 엔터주들 이번 주 정말 신고가 쓰고 막 이랬거든요. 맞아요. 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맞아요. 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쏠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완전 박살났었잖아요. 그런데 SM이랑 Y젠터 뭐 신고가 냈었고 화요일장에 그래서 근데 화요일장은 엔터주뿐만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 요 모멘텀 그쵸. 갖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떴어요. 그러니까 11월 달부터는 그렇게 위드 코로나 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 나와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떤 게 좀 떴냐면 네. 항공주 괜찮았고 다시 여행주들도 괜찮았고 또 이때는 여행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여행은 미리 좀 많이 움직였었고 이때는 면세랑 카지노 여기까지도 다 좋았거든요. 게다가 엔터들이 뭐 날아갔었고 이런 이슈들이 화요일에 좀 불거졌습니다. 아무래도 그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모멘텀 찾을 것도 없고 오히려 뚜렷해요. 그렇죠. 가는 것만 가니까 그 중에서 좀 싸고 그런 거 없나? 약간 이렇게 찾게 된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이 좀 관심이 커지지 않았나 화요일장 그랬었고 거기다가 화요일장이 특징적이었던 게 머크에서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으로 나온다. 먹는 거. 요 기대감이 엄청 커졌어요. 그것 때문에 국내 증시도 한번 크게 맞았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준비를 했던 우리 국내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거 뭐야 세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상 3상까지 갔으니까 거의 나온다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래서 머크 관련된 이 부담감 때문에 이 화요일장도 사실 수요일장도 계속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휘청였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반면에 머크와 직접 관련 있는 뭐 HK 이노엔 뭐 AB 프로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좀 날아가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화요일장이 좀 특징적이었던 게 최근에 몇 번 특징주로 언급됐던 종목들인데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들 정유주들 좋았고요. 그렇죠. 아까 저희 언급을 했지만 국제유가가 거의 80달러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워낙에 많이 올라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 정유 3사 좋았고 뭐 중앙에너비스나 흥구석유 우리가 정유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때 항상 얘기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작은 종목들도 그렇죠. 같이 갔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뭐 급등했고 그리고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 맨날 나오잖아요. 맨날 미국과 중국이 뭔가 좀 사이가 안 좋아. 그럼 히토류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히토류를 무기화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히토류가 기회지니까 그러면 히토류의 대체제를 만드는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인가 뭔가 그거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유니온 머티리얼. 얘네가 그래서 수혜를 항상 받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주 특징주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 항상 묶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된 거. 거기다가 이때는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 알루미늄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렇죠. 조일 알루미늄과 삼화 알루미늄. 그러니까 원자재가 올라가서 갔던 종목들도 그렇죠. 많았어요. 원자재가 이게 원자재가 가격이 이렇게 왜 올라가는지 이 얘기도 조금 이따가 또 덧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화요일장에 좀 나왔던 얘기고 수요일장에 나왔던 거는 보험주들 좀 강했고요. 그때 이제 금리가 미국에서 국채금리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은행주 전반적으로 가고 우리나라도 보험만 갔을 거예요. 맞아요. 다 박살나는데 맞아, 보험만 갔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사실 그래서 뭐 특징주로 찾을 게 별로 없었고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뭐 이때 또 여기 나오는 게 중국과 인도의 전력난.
전력난과 관련된 종목, 반사 이익을 받거나 그렇죠. 뭐 후성이나 하나솔루션 같은 예. 아니면 또 이 전력난과 관련돼서 뭐 엮여 있는 KPF, 넥스트비티, 삼지전자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거의 공장이 안 돌아가서 그러니까요. 피해보는 종목들도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의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주도 좀 움직이기도 했고 5만 달러 넘기면서 그렇죠. 오늘도 아마 좀 강했을 겁니다. 지금 5만 5천 달러도 넘겼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얘기 나왔고 네. 10월 7일에 또 언급됐던 종목도 볼까요? 이때도 역시 또 원자재, 목요일 날. 에너지 관련주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약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뭐 국제 유가나 특히 천연가스 얘기 많이 나왔죠. 그렇죠. 러시아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날은 계속 강하다가 조금 위청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강하다 위청이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었고 단기 이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랬고 또 코로나 관련된 종목 역시 조금 움직였고 그리고 콘텐츠주 오징어 게임. 아 그놈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관련 뭐 쇼박스, 버켓 스튜디오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다 네. 같이 갔어요. 거기다가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나 덱스터가 진짜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특수효과 만드는 네, 거라서 우리 맞아요. 신과 함께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도 그때 덱스터가 유명해졌었죠. 거의 진짜 CG로 덮여 있는 작품이면 거의 덱스터가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 장에서 언급이 됐던 게 수소. 이건 정부에서 그 수소 뭐 비전 얘기하면서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죠. 얘기하셨죠.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고 그런데 역시 또 윗꼬리 다는 모습 많았죠. 갔다가 좀 다시 돌아오는. 근데 시장에서 그 전문가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예산 편성을 잘 보니까 그 수자원 있잖아요. 네. 수소도 수소인데 수자원과 관련된 돈이 어. 더 많이 들어간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자원과 관련해서도 보자고 얘기했어요. 음. 종목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습니까? 네. 자 수소 관련된 움직임 역시나 또 있었습니다. 올해 몇 달 전부터 특히나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이제 사실 전기차는 갈 만큼 갔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소 관련된 쪽으로 더 많이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특징주로 잡아봤고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또 리비안 관련주도 오늘 움직였죠. 이것도 전기차. 네, 그렇죠. 네. 미국의 전기차 업체 제2의 테슬라라 그러는데 그 계속 우리나라 네. 와요 이 사람들이. 맞아요. 엔지니어들 와가지고 저거 음. 소부장 기업들 만나고 한다니까. 누구랑 손잡냐 이거죠. 그러니까 될 것 같으니까 이게 가요. 이게 또 11월인가 상장한다 그러죠. 그렇죠. 상장 이슈 때문에 사실 올 한해 상장한다 해서 갔던 종목들 진짜 많잖아요. 상장 때문에 많이 뭐 갔죠. 쿠팡 또 뭐 있었죠? 국내 쪽에서는 그런 게 뭐 있고. 쿠팡이랑 또 뭐 있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신규 상장을 하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종목군이 엄청 많았어요. 대신에 이제 IPO가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가면 어쨌든 그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예, 물량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갑자기 풀지 못하게 보호 예수를 걸어놓는다. 원래 걸어놓죠. 갑자기 그 큰 돈이 막 움직이면 투자자들 막 불안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갑자기 이렇게 쏟아져 버리면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그 IPO가 그동안 계속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둘 그 보호 예수가 풀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정된 급락, 예정된 충격들이 실제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실 맞아요. 때. 보호예서라는 게 말이 사실 용어가 항상 어렵게 잡히는 건데 근데 진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개인들 안 당하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뭐 외국인, 뭐 기관, 이 큰 손들이 사실 물량을 엄청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물량 이제 뭐 그 사람들도 차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갖고 있어? 그래서 팔려고 했을 때 갑자기 확 다 내놔버리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호 정책이 있는데 이제 계속 풀립니다. 그러니까 IPO가 계속 한다는 게 좋은 막 만약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 주변에도 사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뭐 신규 상장했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 다 샀대요. 그러니까 그 초단타로 해가지고 그거 딱 상장되는 순간 팔라고. 그리고 다 무조건 가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사실 올해 유난히 신규 상장 종목들을 많이 특징주로도 다루는데 네. 사실 신규 상장주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솔직히 방송에서 그런 말씀은 안 되지만 그런 단어 많이 썼잖아요. 따상. 네. 따따상 그렇죠. 가냐 뭐 이런 거 하는데 사실 근데 유난히 작년부터 증시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 신규 상장주가 위험하거든요, 그죠? 막 잘 가는 종목도 있고 무너지는 전망들은 종목도 있고. 다 해. 하지만 실제로 움직였을 때는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봐야 돼요, 잘. 그런데 작년에 너무 좋아서
신규 상장 되기만 하면 따상 이러니까 이게 묻지마 신규 상장주로 가는 건데 그거는 툭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아마도 공부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건 좀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 신규 상장이 될 만한 리비안 관련된 종목 오늘 또 움직였다는 거. 네. 그리고 정치 테마주도 많이 언급되는데 오늘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결과 나오면서 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원희룡. 이렇게 4명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중에 특히나 최고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건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니까 그렇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에 뭐 사실 여러 노이즈가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수업료를 내고 있는 네. 느낌. 그런 그 노이즈 속에서 이 관련주들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이 이슈를 기회로 삼아서 잠깐 급등 좀 나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진짜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